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 당시에는 생계를 이유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었는데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겸직은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겸직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선 6기 당시 전남 동북권에서만 겸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현직 순천시 의원이 공무원에게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한 현직 광양시 의원은 현행 최고금리를 웃도는 불법 고리사채 사업을 해 의원직 박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위 남용이 의심되는 크고 작은 사례가 잇따르자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300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고 있는 만큼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겸직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 지방의원 유급제의 정신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수당이 너무 돈이 부족해서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은 의원을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모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요즘은 2개, 3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2잡, 3잡이라고 합니다. 각박한 살림살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의 경우 꼬리표가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즉 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문 기자,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보면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업 한번 보면요. 국회의원, 또 다른 지역의 지방의원,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뭐 이런 거 약간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법에 정해진 9가지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겸직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지방자치법 35조 3항에는 임기를 시작하고 한 달 안에 또 임기 중간에 겸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안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겸직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마저도 신고를 잘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또 실제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의회도 극히 드물고 그걸 또 제도로 뒷받침하는 경우도 적어서 실제로 이렇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의원들 이를 둘러싸고 논란도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 돈벌이 관련된 이야기라서 다소 좀 민감합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1991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겸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겸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금까지 겸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 동북권 우리 겸직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조용 기자가 이 내용 취재하셨죠? 네, 많이 아시는 사안이시긴 할 텐데요. 바로 전인 민선 6기에서만 큰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현직이었던 정영태 순천시 의원님이 지인의 농로 포장 공사에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을 하셨고요. 또 이혜경 당시 광양시 의원이 현행 최고금리를 웃도는 이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해가지고 의원직 자격 논란이 일었었죠.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에 제명이 됐다가 의원직을 유지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따로 받으시고 또 본인의 사업을 통해서 해외 연수를 가시는 등의 이런 크고 작은 이 직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위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발생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조 기자가 정리해 주신 그 직무 연관성 그 문제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가 실효성도 없고 사실 관리도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권익위가 권고한 거는요, 예. 지난 2015년입니다. 꽤 오래 전인데요. 겸직 신고를 강화하고 또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곳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보 공개 청구라는 이 복잡한 절차를 간단해지긴 했지만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지만 알 수 있고 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곳에서도 이 겸직하고 있는 직업이 여러 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상세히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 겸직을 신고해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강화라고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잘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그 자료를 통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고 이행률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는 3개 분야에 예. 8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8개 항목 중에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게 예. 수치가 25.5%. 아, 높은 게요? 네, 예. 높은 게. 그리고 이제 주요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겸직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라. 그리고 사임 권고 규정까지 정비해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행한 게 51곳입니다. 예. 21%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내용 또 받는 보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신고 양식을 정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62곳. 그러니까 한 25.5%. 아까 가장 높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겸직 현황을 의회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이행률이 6.6%예요. 공개하기 싫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 한 6곳 좀 남짓한 곳이 공개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 본인이나 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는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제한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행률은 18.9%니까 채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겸직 신고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영리 거래를 할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곳은 42곳, 그러니까 17.3%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항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종합을 해 보면 전국 이제 243개 이제 지방의회가 있는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곳은 39곳이고요. 그래서 16%에 불과하고 그래도 일부는 이행한 게 13.1%.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방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네요. 지방의원은 의정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도록 영리 목적의 겸직을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지방 의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선 이후에 예. 스스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내려놓으시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한 여수시 의원에 따르면은 겸직을 하면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동참하지 않는 몇몇 의원님들로 인해서 불거지는 거잖아요. 4년 뒤에 이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직업을 완전히 내려놔라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영리 목적은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